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함으로써 물리적 이탈이 있을 것인가? 그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화학적 결함은 어렵다고 분명히 생각하지만 네. 그거는 감내하기로 하고 물리적 이탈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대단히 중요한데 그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행을 하는 것 같아요.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탈당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부글부글 하겠지만 결국 4월, 3월, 4월이 돼서 지방선거가 D-100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네. 범여 대 범야의 구도로 이분화돼서 구도 싸움으로 정착하면은 다시 물리적 이탈했던 집단도 결국은 모일 것이다라는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그 전까지 당을 떠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그래요. 겉으로는 뭐 설 연휴가 지나고 하면서 봉합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받은 당원 지지자들의 상처는요. 차가운 분노로 가라앉아서 저도 선거에 출마했지만 가장 힘든 지점은 우리 지지자들이 선거 투표소에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건 장동혁 대표의 과제가 될 겁니다.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지지자들을 최대한 많이 선거 투표소로 끌어내는 정파가 이깁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그 길에 있어서 자멸의 길을 선택했고요. 야, 자유통일당으로 가! 야! 자유통일당으로 가! 언젠가는 이 어려운 시간의 터널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해결책을 우리가 다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어제 다시 우리는 최대치의 뺄셈의 정치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점을 여기 계신 우리 당 지도부 두 분이 와 계신데요. 바로 잡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투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투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 시끌시끌하죠. 그 친윤, 친장으로 분류가 되는 신동욱 최고위원이 갈 때도 옆에서 뭐라고 하고요. 친한으로 불리는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 지금 서울시당 당협위원장인데 이게 지금 올라가서 얘기를 해도 내려와라고 또 난리를 치고 양쪽 다 난리가 났다. 친한, 반한 당원이 다 좀 충돌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현장에 있는 지지자들의 좀 다소 과격한 이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단순히 거기에 모인 몇 명만 그런 것이냐. 여기 좀 같이 볼까요? 한동훈 제명 결정 철회하라. 1월 15일 오늘이죠. 오늘 오전 8시 30분. 지금 8시 28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국회 앞에서 이미 모여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지금 모여주세요. 항의하겠다. 집회 시위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련해서 아까 당원 한 35% 정도가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최수영 의원님 네. 이게 언론에서 쓰는 두 쪽 파국, 전면전 이런 단어가 지금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저는 평론하는 입장이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렇지만 당이 갈라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국 단위 선거를 5개월 앞두고 네. 대선만 빼고 당이 갈라진 사례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대선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 어찌 보면 다 또 나눴던 정당들이 이제 그 모여지는 과정인데 총선을 앞두고는 당이 약간 이해관계에 따라 분당할 수는 있는데 지방선거 정도 앞두고는 그런 사례가 저는 없다고 이제 보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제 장동혁 대표도 이 점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령 이제 지금 박상수 변호사 말씀하신 이른바 친한 세력이 존재하는 것도 알 거예요. 네. 당원들의 구조도 알고. 그런데 과연 이게 우리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함으로써 물리적 이탈이 있을 것인가? 그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화학적 결함은 어렵다고 분명히 생각하지만 네. 그거는 감내하기로 하고 물리적 이탈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대단히 중요한데 그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행을 하는 것 같아요.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탈당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부글부글 하겠지만 결국 4월, 3월, 4월이 돼서 지방선거가 D-100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네. 범여 대 범야의 구도로 이분화돼서 구도 싸움으로 정착하면은 다시 물리적 이탈했던 집단도 결국은 모일 것이다라는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그 전까지 당을 떠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한동훈 전 대표는 다음 총선에 아마 다음 정치 스텝의 시계가 맞춰져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렇게 며칠은 아마 제가 보기엔 이달 안까지는 설 전까지는 내용이 부글부글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결국에는 휴지기를 거치면서 다시 정비가 될 것이다. 그 점을
당 지도부는 아마 그 전략적 고려를 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며칠간은 아마 굉장히 화라산처럼 용암처럼 네. 솟구쳐 오를 겁니다만은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흐르면은 다시 휴지기로 접어들 거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네. 지금 사실 여기 이 포스터 자체가 약간 용암이 터져 흐르는 것 같은 거의 막 울긋불긋한 그런 모습이긴 해요. 근데 며칠 동안은 계속 이럴 거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인 건데 이게 단순히 그러면은 지지자들만 그러느냐. 오늘도 의총이 예정이 돼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의총이 있는데 어제 텔레그램 이 107명 의원들이 다 모여 있는 이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국의 수많은 당원들로부터 문자 폭탄을 받고 있을 겁니다. 당 지도부가 잘했다는 폭탄입니까? 잘하지 못했다는 폭탄 아니에요. 라는 게 지금 얘기인 거죠. 김성수 의원, 지역구가 지금 대구입니다. 우리 누구랑 싸우고 있는 겁니까? 당원들이 묻습니다. 라는 글이 단톡방에 올라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도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지금 이건 아니지 않느냐. 선거 앞두고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나온 얘기가 둘이 화해해 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세 의원 SNS 같이 볼까요? 네. 최고위는 합리적 결정을 내리고 한 전 대표도 당 비난만 말고 적극 소명하라. 둘 다 좀 한 발씩 좀 해봐 좀 뭐 이런 얘기예요. 성일종 의원, 한 전 대표는 결자 해지 차원에서 먼저 사과하고 장 대표도 폭넓게 수용하고 끌어안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오세훈 시장도 SNS에 또 글을 올렸어요. 같이 볼까요? 여기서 멈춥시다. 승리의 길을 벗어나 왜 자멸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도 당원들이 납득할 설명을 하고 장동혁 대표도 이제 멈춰야 되고 이건 공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 박상수 변호사님, 한동훈 전 대표도 좀 적극 소명을 하고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도 좀 뭐 앉지 않겠어. 뭐 이런 취지의 얘기예요. 혹시 한동훈 전 대표가 먼저 어떤 액션을 뭐 이런 지금 뭐 소명을 한다던가 이런 액션을 취할 가능성 있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액션을 취했죠. 왜 그러냐면 그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따뜻한 말을 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타 방송에 라디오에 출연을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가족이 일부 가족 명의의 글들을 작성했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결정하는데 뭐 한동훈 전 대표가 혼자 결정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 친한계 정치인들 다 논의를 하면서 갔던 것이고, 그런데 그 다음은 이제 뭐 유감 표명이든 이런 것들로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블로그에 감사한 601개를 글을 조작한 그 자료를 올렸습니다. 조작감사한 내용을 올려놓고 네. 그에 대한 해명도 없고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거기서 더 어디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공은 조작감사를 한 쪽에서 지금 정치적 공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조작감사를 해놓고 조작감사 내용을 기반으로 제명결정까지 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은 장동혁 대표에게 있다. 그리고 지금 책임도 장동혁 대표에게 있다. 최소영 평론가님이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래요. 겉으로는 뭐 설 연휴가 지나고 하면서 봉합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받은 당원 지지자들의 상처는요, 차가운 분노로 가라앉아서 저도 선거에 출마했지만 가장 힘든 지점은 우리 지지자들이 선거 투표소에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건 장동혁 대표의 과제가 될 겁니다.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지지자들을 최대한 많이 선거 투표소로 끌어내는 정파가 이깁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그 길에 있어서 자멸의 길을 선택했고요. 3월쯤 되게 되면 네. 본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우리 당의 지방선거 출마자들, 이제 그때는 공천이 거의 확정될 테니까요. 공천이 확정된 출마자들부터 말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에요. 장동혁 대표는 그저 전투에 이기는 거에만 골몰해서 전쟁의 패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선 이미 먼저 손을 내밀었지 않느냐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내밀었는데 그 손을 장동혁 대표가 안 받은 것이고 그러니 이제 공은 장동혁 대표한테 간 거다. 요 며칠 잠깐 시끌시끌하고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라고는 말씀이거든요. 최수영 위원님.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사과를 충분하게 했다는 박 변호사님의 말씀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과는 저도 들었어요. 라디오에 나와서 일부 가족들이 이제 뭐 했다는 그건 이제 뭐 시인인 거죠. 사실 사과라기보다는 시인한 거죠. 근데 정치인의 사과, 특히나 이제 전직 당대표급의 사과라 그러면 최소한 울림이 있는 사과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는 게 아니라 건너가기용 사과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권영세 의원이나 성일종 의원이 얘기하는 그 사과도 좀 말하자면은 당원 모두라든가 당 전체를 향한 일종의 좀 공식 사과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공식 사과가 있으면 지도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약간 말하자면은 그 하나의 선택지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게 없이 그냥 이렇게 뭐 내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뭐 나도 물론 그게 숙고하고 고민해서 그 정도까지 갔다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전체 국민의 상식의 눈높이나 당원의 가치의 눈높이로 봤을 때 당대표가 어찌되었건 현직 당대표가 있는 여당의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공격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뭐 칼럼을 인용했든 사설을 인용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랬어야 하느냐는 정말 질문이 좀 엄혹한 거거든요. 그 답변은 또 신중해 줘야 되는데 저는 부족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어쨌든 그걸 해야 지도부도 수용하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양쪽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 평행선을 지금 달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평행선이 아니었다면 이렇게나 긴 시간을 지나오면서 어딘가에서 만났었을 텐데 여전히 평행선이다라는 건데 근데 기억나시나요? 사실 장동혁 대표, 한동훈 전 대표 사이 좋았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그렇지 않아도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모십니다. 그랬더니 그 두 분이 그러셨어요. 어떻게. 우리는 오늘 근무야, 근무. 자, 소리 빼고 제가 흉내만 낼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꽃피울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십니다. 네. 아이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자 장동혁의 친구 한동훈입니다. 여러분의 힘, 국민의 힘, 그리고 저의 힘, 장동혁입니다. 저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변할 수 없고 싸울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당의 힘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신 김민전, 김재원, 장동혁, 인요한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당내 이견이 있을 때 항상 당원들께, 동료들께 설명드리고 경청하고 설득하겠습니다. 네. 직접 보셨죠. 한때 소울메이트였었는데 두 사람 찬탄 반탄 돌아서면서 그냥 파국으로 지금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나 사이가 좋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다라는 건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옆에서 한 사람이 에헴 하고도 나선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홍준표 전 시장이죠. 한국 보수 진영을 나락으로 몰아넣었던 정치검사 2명이 동시에 단죄를 받는 날이라고 어제 올린 글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 결정을 받았다라는 걸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한동훈은 윤석열의 종물에 불과하고 한동훈 패거리들은 한동훈의 종물일 뿐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났느냐? 글을 또 올립니다. 뭐라고 했느냐? 박근혜는 유승민, 김무성과의 권력 다툼을 하다가 자멸을 했고 윤석열은 한동훈과 권력 다툼을 하다가 자멸을 했다. 그 당 나와서 내 알바는 아니지만 이미 알바를 많이 시전을 했는데 이번엔 제대로 청산하고 좀 새롭게 시작하시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박창환 교수님. 홍준표 시장은 내 알 바 아니지만이라면서 막 SNS 글을 계속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생각인 걸까요? 뭐 홍 전 시장으로서야 뭐 강 건너 불구경 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보수가 새롭게 재편되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흔들기죠. 근데 실제로 지방선거가 끝나면 국민의힘이 뭐 지금 뭐 이길 가능성 그렇게 높게 보시는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결국 지방선거 책임을 지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 누가 질까?
지금 징계를 받은 한동훈 전 대표가 질까? 아니면 당권을 가지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질까? 결국은 아마도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할 텐데 자 그때 그 전에 그때 다시 한동훈이 살아 올라오는 거를 제일 경계할 사람들은 경쟁자들이겠죠. 특히나 홍 전 시장으로서는 그 상황이 달갑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죽일 거면 확실하게 죽여라. 아마 그런 뜻으로 저 얘기를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무서운 얘기네요. 죽일 거면 확실하게 죽여라.